저녁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와 고소한 전이 놓여 있었다. 박민수는 숟가락을 들며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물었다. 10살 지우는 수줍게 미소 지으며 발표 시간에 칭찬받은 이야기를 했고 7살 준호는 친구와 싸웠다가 화해한 해프닝을 떠들썩하게 늘어놓았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고 아내 이선영은 아이들의 이야기에 박수를 쳐주며 환하게 웃었다. 평범한 저녁, 평범한 대화. 그 순간만큼은 가족의 행복이 흔들릴 거라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러나 평온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다. 몇 주 뒤 장인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민수는 가족과 함께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은 뒤였다. 장인은 차가운 병실 침대 위에서 마지막 숨을 내쉬고 있었다. 선영은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울부짖었다. 그 소리는 절망 그 자체였고 민수는 옆에서 무너져 내리는 아내를 지탱하려 애썼다. 그러나 그의 품에 안겨 있는 아내의 떨림은 잡을 수 없는 균열처럼 번져나갔다. 장례식은 무겁고 길게 이어졌다. 선영은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앉아만 있었다. 아이들은 슬픔을 다 알지 못했지만 엄마의 눈물에 덩달아 울었다. 민수는 아이들을 품에 안고 괜찮다는 말을 반복했지만 그 말은 스스로에게도 닿지 않았다. 그는 집안 가장으로서 강하게 버티려 했으나 홀로 화장실 거울 앞에 서면 눈물이 솟구쳤다. 비극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석 달 뒤 장모마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선영은 다시 한번 무너졌다. 이번엔 몸을 가누기도 힘들 정도로 침대에만 누워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점점 공허해졌고 아이들이 아무리 달라붙어도 반응이 없었다. 민수는 병원 상담을 권유했지만 선영은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그냥 시간이 필요해. 그러나 그 말은 그녀 스스로조차 믿지 못하는 듯 힘없이 흩어졌다. 집안은 점점 침묵에 잠겼다. 웃음은 사라지고 밥상은 말없이 차려졌다가 말없이 치워졌다. 민수는 무너져가는 가정을 붙잡고 싶었지만 손끝에서 흘러내리는 모래처럼 상황은 점점 악화됐다. 그럴수록 그는 아이들만이라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하지만 정작 아이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건 엄마의 품이었다. 그리고 그때였다. 어느 날 선영의 눈앞에 낯선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시장에서 마주친 중년 여성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당신 마음 제가 이해합니다. 여길 한번 와보세요. 상처가 치유될 겁니다. 그 순간 보이지 않는 균열 사이로 무언가가 스며들기 시작했다. 장례가 끝난 뒤 선영의 일상은 회색으로 물든 듯했다. 아침에 일어나도 창밖에 햇살이 차갑게만 느껴지고 밥을 먹어도 입안에서 맛이 사라졌다. 아이들이 학교에 간 후에도 그녀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런 어느 날 장을 보기 위해 시장을 거닐다가 낯선 중년 여성을 마주쳤다. 그녀는 작은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지만 그 미소와 눈빛은 햇살처럼 따뜻했다. 당신 많이 힘드시죠? 여성의 말이 선영의 귀에 스며들었다. 그녀는 놀라 눈을 크게 뜨며 뒤로 한 발 물러섰다. 어떻게 자기 마음을 들여다본 것처럼 정확히 알 수 있었을까? 여인은 다정한 목소리로 이어 말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곳이 있답니다. 선영은 당혹스러움과 호기심 사이에서 잠시 흔들렸다. 며칠 후 선영은 결국 그 여성의 초대를 받아 작은 모임에 참석했다. 모임 장소는 오래된 건물 한켠이었고 내부는 아늑한 촛불과 따뜻한 공기로 가득했다.
그녀를 맞이한 사람은 정 목사였다. 그는 나이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안정적인 목소리와 부드러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당신의 상처를 이해합니다. 누구나 힘든 시기가 있지만 여기서는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선영은 설명할 수 없는 안도감을 느꼈다. 집에서는 매일같이 무겁게만 느껴지던 마음이 이곳에서는 한숨처럼 사라지는 느낌이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누군가 먼저 다가와 손을 잡아주고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처음 느껴보는 이해받음의 감정이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선영은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그 장면을 되뇌었다. 민수는 출근 중이었고 아이들은 학교에 있었다. 집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선영은 예전과 달라진 마음을 느꼈다. 무거운 상실감 속에서 이곳이 작은 빛처럼 보였다. 며칠이 지나면서 선영은 모임에 더 자주 나가기 시작했다. 하루하루 집보다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편안해졌다. 민수는 변화를 눈치챘지만 아내를 강제로 막을 수는 없었다. 좋은 영향일 수도 있겠지라는 생각과 함께 마음속 불안을 억누르며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아이들은 엄마의 변화에 혼란스러워했다. 지우는 아침마다 엄마, 오늘도 모임에 가요? 라고 물었고, 준호는 무심한 표정으로 엄마를 따라 나서는 듯 했다. 선영은 아이들에게 웃으며 조금만 이해해 주렴이라고 말했지만 그 속마음은 이미 다른 세계로 향하고 있었다. 그때 정 목사가 선영에게 다가왔다. 그는 진정한 구원은 가족을 넘어선 마음속에 있습니다라며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선영은 그 말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한 듯했고 마음 한 구석이 설렘으로 떨렸다. 집으로 돌아온 선영은 민수에게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는 예전과 달랐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외부와의 연결이 점점 끊어지고 새로운 세계로 스며드는 준비가 되고 있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운 선영은 아이들의 숨소리를 들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곳에서라면 다시 살 수 있을지도 몰라. 그 순간 집안의 공기는 전과 달리 묘한 긴장과 기대가 뒤섞인 채 잠들었다. 선영은 모임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다. 아침부터 밤까지 집보다 모임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익숙해졌고 집안에 돌아오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단순히 따라다녔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교리와 활동 속에 섞여 있었다. 지우는 여전히 아빠를 그리워하며 눈치를 보았지만 준호는 모임의 규칙과 노래를 그대로 따라했다. 민수는 매번 아내에게 집에서 시간을 보내자고 부탁했지만 선영은 눈빛 하나 바꾸지 않고 거절했다. 당신은 진리를 모르고 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여기가 맞아요. 선영의 말은 단호했고 민수는 그 목소리에 갈등과 답답함을 느꼈다. 그는 집을 지키고 아이들을 보호하려 했지만 아내가 점점 달라지는 모습을 보는 것은 견디기 힘든 일이었다. 아이들은 혼란스러웠다. 지우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놀고 싶어 했지만 엄마의 눈치를 보며 마음속에서 갈등했다. 준호는 단순히 따라하는 것뿐이었지만 그의 순수함마저 종교적 분위기에 물들고 있었다. 모임에서 선영은 점점 중심적인 역할을 맡았다. 그녀의 의견은 다른 신도들에게 존중받았고 정 목사는 그녀에게 자주 칭찬을 건넸다. 그때마다 선영은 자신의 존재가 무언가 중요한 것처럼 느껴졌고 상실감으로 얼룩진 마음이 조금씩 치유되는 듯했다. 민수는 이러한 변화가 두렵고 안타까웠다. 그는 아내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 매일 고민했지만 한 걸음도 다가갈 수 없었다. 아이들에게도 변화가 일어났다. 지우는 엄마가 말하는 교리와 행동을 이해하려고 애썼고
준호는 단순한 놀이처럼 받아들였다. 민수는 이를 지켜보며 속으로 조마조마했다. 아내가 자신보다 교리에 더 몰입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다. 그는 가족을 지키려는 마음과 아내를 강제로 막지 못하는 현실 사이에서 갈등했다. 하루는 민수가 아내에게 간곡히 말했다. 선영아, 우리 집에서 아이들과 같이 있어야 해. 모임만큼 중요한 건 우리 가족이야. 그러나 선영은 눈을 크게 뜨며 단호하게 답했다. 아빠, 이건 선택의 문제예요. 여기가 우리 아이들을 위한 길이에요. 당신은 이해하지 못해요. 민수는 아내를 붙잡고 싶었지만 손끝만 스치며 돌아서는 그녀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집안은 점점 생기가 사라지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잦아들었다. 민수는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다. 그는 스스로 마음을 다잡으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언젠가라도 아이들을 지키고 아내를 구해내야 한다는 결심이 단단해졌다. 선영은 모임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자신이 구원자에게 선택받은 존재라는 느낌에 독취되었다. 그녀의 눈빛은 과거의 상실과는 전혀 다른 빛을 띠고 있었다. 민수는 그런 아내를 바라보며 한편으로 절망했고 한편으로는 희망을 놓지 않았다.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이 그에게 모든 힘을 주었다. 그날 밤 민수는 아이들이 잠든 뒤 거실에 앉아 눈을 감았다. 선영이 점점 더 멀리 떠나가고 있지만 그는 반드시 가족을 지켜낼 방법을 찾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집안의 공기는 정적에 잠겼지만 민수의 심장은 결심과 불안을 동시에 띠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집안은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했다. 민수는 출근 준비를 하며 커피를 내리고 아이들은 책가방을 챙겼다. 그러나 선영은 평소와 다른 기운을 풍겼다.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고 손에 든 작은 가방은 이미 결정된 선택을 말하고 있었다. 민수야, 아이들 데리고 나가야겠어. 그 한마디가 민수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말문이 막혔다. 선영아, 어디로 가는 거야? 아이들까지 데리고 갈 수는 없어. 그러나 선영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곳이 우리에게 필요한 곳이야. 당신은 이해하지 못해. 말투는 차분했지만 결연함이 담겨 있었다. 민수는 손을 내밀었지만 그녀는 살짝 피하며 아이들을 이끌고 현관문으로 향했다. 지훈과 준호는 혼란스러워했다. 지훈은 엄마 아빠는 안 가요? 라고 조심스레 물었고 준호는 아무 말 없이 엄마 뒤를 따라갔다. 민수는 아이들을 붙잡고 싶었지만 이미 늦어버린 듯한 현실 앞에서 그는 몸이 굳어졌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으려 애썼지만 선영은 냉정하게 눈길을 피했다. 현관문 밖으로 나선 순간 선영은 민수를 돌아보며 마지막 말을 남겼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옳은 선택을 하고 있는 거야. 이해하려 하지 마. 민수는 숨이 막히는 듯한 절망 속에서 그녀와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의 세계는 조용히 무너졌다. 민수는 허탈한 심정으로 집 안에 남았다. 아이들과 아내가 떠난 집은 텅 빈 듯 고요했고 공기는 차갑게만 느껴졌다. 그는 몇 번이고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마음속에서 무언가 해야 한다는 결심이 더욱 강해졌다. 아이들을 구하지 못하면 가족은 완전히 흩어지고 말 것이다. 몇 날 며칠을 고민한 끝에 민수는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주변 지인과 학교, 이웃들을 통해 선영이 속한 공동체의 위치와 특징을 알아냈다. 경찰에도 문의했지만 자발적 참여라는 이유로 즉각적인 개입은 불가능했다. 민수는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우며 단단히 결심했다.
그의 결심은 단순한 부모의 마음이 아니었다. 가족을 지키고 아이들을 구하고 아내가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사명감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두려움을 느꼈다. 이 길은 위험했고 예상치 못한 위협과 맞닥뜨릴 수밖에 없었다. 아이들을 위해 민수는 몸과 마음을 준비했다. 그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포기할 수 없어. 내가 반드시 지켜야 해. 그날 밤 빈 거실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그는 아이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지훈의 눈망울과 준호의 순진한 미소가 그의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민수는 결심했다. 이제 그는 행동해야 한다. 시간이 많지 않다. 선영과 아이들이 그곳에서 점점 멀어지기 전에 반드시 가족을 되찾아야 한다. 민수는 며칠 동안 정보를 정리하며 계획을 세웠다. 공동체 내부 구조, 신도들의 생활 패턴, 정 목사의 일상, 동선을 꼼꼼히 분석했다. 혼자 잠입하면 위험이 크다는 판단에 신뢰할 수 있는 지인을 통해 잠입을 돕는 방법을 찾았다. 결국 그는 봉사자로 위장하여 공동체 내부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심장은 긴장과 두려움으로 빠르게 뛰었다. 공동체 건물 앞에 서자 외부의 햇살과 내부의 냉기가 극명하게 대비되었다. 민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스스로를 다잡으며 문을 열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와 사람들의 시선이 그를 맞았다. 신도들은 친근하게 인사를 건넸지만 그의 가슴은 불안으로 조여왔다. 선영의 얼굴을 찾기 위해 민수의 눈은 사방을 스캔했다. 정 목사는 강단 위에서 신도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힘이 있었고 신도들은 한마음으로 따라했다. 민수는 그 사이를 조심스럽게 지나며 선영을 찾아 나섰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를 발견했다. 선영은 두 아이와 함께 앉아 밝게 웃으며 기도에 참여하고 있었다. 민수의 시선이 그녀에게 닿자 선영은 잠시 머뭇했지만 곧 눈빛을 돌렸다. 아이들은 이미 신도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다. 지우는 민수를 힐끔 바라봤지만 곧 엄마의 눈치를 살피며 눈길을 돌렸다. 준호는 무심한 듯 기도문을 따라했다. 민수는 아내와 아이들이 점점 현실과 단절되는 것을 느끼며 가슴이 미어졌다. 하지만 그는 마음을 다잡았다. 행동하기 전 모든 것을 관찰하고 판단해야 했다. 잠입하는 동안 민수는 내부의 구조와 규칙, 통제 방식을 직접 목격했다. 신도들은 정 목사의 말에 절대적으로 복종했고 작은 실수에도 질책과 제재가 뒤따랐다. 아내가 중심 신도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은 민수에게 충격이었다. 그녀는 이미 단순히 상실을 치유하려는 수준을 넘어 공동체의 중요한 구성원이 되어 있었다. 민수는 숨을 죽이고 주변을 살폈다. 외부로 정보를 전달하고 아이들을 안전하게 데리고 나가야 한다. 하지만 동시에 아내를 직면하게 하는 것은 또 다른 위험이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웠다. 먼저 아이들을 확보하고 정 목사와 신도들의 시선을 분산시킨 뒤 탈출 경로를 확보해야 한다. 아내와 아이들을 지켜보는 동안 민수는 슬픔과 분노를 동시에 느꼈다. 선영의 눈빛에서 과거의 상실감이 사라지고 완전히 새로운 확신이 자리 잡은 것을 알았다. 그는 그녀를 깨우치려 해서는 안 되고 오직 아이들을 지켜내야 한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건물 내부는 조용하지만 긴장감이 감돌았다. 신도들의 시선과 규율은 민수의 행동을 억누르려 했지만 그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아이들을 구하고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그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민수는 천천히 아이들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다.
지우는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곧 눈물을 글썽이며 민수에게 매달렸다. 준호 역시 민수의 품에 안기며 작은 몸을 떨었다. 그 순간 민수는 알았다.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라는 것을. 그는 속으로 결심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가족을 되찾을 때까지. 건물 안의 공기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민수의 심장은 결코 멈추지 않았다. 긴 싸움의 시작이 눈앞에 다가왔다. 민수는 공동체 내부를 더 깊숙이 살피며 충격적인 장면들을 목격했다. 신도들은 자발적이라 포장되어 있었지만 사실 그들의 자유는 철저하게 통제되고 있었다. 재산과 돈은 정 목사의 손으로 흘러갔고 신도들은 그저 노동력과 헌금으로 존재감을 채웠다. 아이들을 위한 교육은 거의 없었고 대신 교리와 지도자의 권위를 반복적으로 주입하는 일만 이어졌다. 선영은 그 속에서 환하게 웃으며 기도하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단호하게 교리의 내용을 설명하며 다른 신도들을 지도했다. 민수는 가슴이 미어졌다. 부모로서 아내를 붙잡고 싶었지만 그녀는 이미 완전히 세뇌된 듯 보였다. 지우는 민수의 눈치를 보며 불안해했다. 아빠, 왜 여기 있어요? 속삭이는 목소리에 민수는 마음이 찢어졌다. 준호는 여전히 무심하게 노래를 따라 불렀다. 민수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이 얼마나 시간이 늦었는지를 실감했다. 아이들은 이미 공동체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그는 내부 구조를 관찰하며 탈출 계획을 구체화했다. 정 목사와 다른 지도자들의 움직임, 감시 패턴, 신도들의 위치까지 세심히 파악했다. 민수는 아이들을 안전하게 데리고 나갈 방법을 머릿속으로 반복했다. 동시에 아내와 맞닥뜨리는 순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떠올리며 가슴이 조여왔다. 정 목사는 연단 위에서 세상의 멸망이 임박했으니 진리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설교했다. 신도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끄덕이며 복종했다. 민수는 그 순간 아내가 더 이상 단순한 피해자가 아님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발적으로 선택한 듯 보였고 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었다. 민수는 숨을 죽였다. 주변 신도들에게 발각되면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아이들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다. 그는 몸을 낮추고 아이들의 손을 꼭 잡았다. 지우는 민수를 바라보며 혼란스러운 눈빛을 보냈고 준호는 무의식적으로 아빠 품을 더 깊게 파고들었다. 민수는 속으로 결심했다. 아이들을 먼저 데리고 나가야 한다. 엄마는 나중에라도 마음 한켠에서 아내를 구하고 싶은 마음이 일렁였지만 현실은 단호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안전이었다. 그는 주변을 살피며 탈출 경로를 점검했다. 복도, 출입문, 계단까지 모든 지점을 눈에 담았다. 동시에 신도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하며 최소한의 움직임만 취했다. 민수의 심장은 공포와 결심으로 함께 뛰었다. 선영은 민수와 눈이 마주쳤지만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고 교리에 완전히 몰입된 상태였다. 민수는 아내를 설득하려 하지 않았다. 지금은 아이들을 지켜내는 것만이 그의 사명이었다. 민수는 아이들을 끌어안고 속으로 다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지켜낼 거야. 너희를 지켜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이다. 공동체 내부는 조용했지만 민수의 마음속에는 전쟁 같은 긴장감이 번지고 있었다. 이제 행동할 시간만 남았다. 새벽이 밝자 민수는 경찰과 최종 접촉을 마쳤다. 내부 증거와 사진을 제출하고 구조작전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그의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다. 아이들을 안전하게 데리고 나가야 한다는 사명감이 모든 공포를 눌렀다.
공동체 건물 주변은 아직 조용했다. 경찰은 신속하게 경계 태세를 갖추고 민수는 아이들과 함께 숨어 이동할 경로를 머릿속으로 점검했다. 마음속에서는 아내와 마주칠 가능성이 끊임없이 떠올랐다. 그는 눈을 감고 속으로 다짐했다. 아이들을 먼저. 그 다음은 그때 생각한다. 작전 신호가 울리자 경찰이 조용히 출입문을 열었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자 내부는 순간적으로 혼란에 빠졌다. 신도들은 놀라며 서로를 바라보았고 정 목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명령을 내리려 했다. 민수는 아이들을 품에 안고 조심스럽게 이동했다. 지우는 아빠를 보며 울음을 터뜨렸다. 아빠. 준호는 처음에는 눈치를 살피며 망설였지만 곧 아빠의 품에 안겼다. 민수는 두 아이를 끌어안고 두 손으로 단단히 감싸며 앞으로 나아갔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안도의 한숨과 긴장의 파동이 동시에 일렁였다. 정 목사는 필사적으로 선영과 신도들을 붙잡으려 했지만 선영은 끝까지 남아있는 선택을 했다.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고 어떤 설득도 듣지 않을 듯 보였다. 민수는 아이들만이라도 구해낼 수 있다는 사실에 힘을 얻었다. 계단과 복도를 지나며 민수는 경찰과 신호를 주고받았다. 일부 신도들은 저항했지만 민수는 최대한 빠르고 안전하게 아이들을 데리고 이동했다. 지우는 계속 눈물을 흘렸지만 민수의 품에서 안정을 찾았다. 준호는 작은 몸을 흔들며 아빠에게 매달렸다. 밖으로 나오는 순간 새벽 공기가 차갑게 피부를 스쳤다. 민수는 아이들을 더욱 꼭 안았다. 경찰이 주변을 확보했고 민수는 안전한 차량으로 아이들을 안내했다. 마음속에서는 아내를 향한 아쉬움과 미련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지금은 아이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했다. 민수는 속으로 다짐했다. 아이들을 지켜냈다. 이제 남은 건 아내와의 싸움이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서는 아내가 끝까지 집단을 떠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불안이 자리했다. 차 안에서 아이들은 떨고 있었다. 민수는 그들을 품에 안고 속삭였다. 괜찮아. 이제 안전해. 아빠가 지켜줄게. 새벽의 빛 속에서 그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시작한 긴 싸움의 첫 번째 단계를 마쳤음을 느꼈다. 차 안은 고요했지만 긴장감이 감돌았다. 아이들은 여전히 떨고 있었고 민수는 그들을 꼭 끌어안았다. 지우는 눈물을 닦으며 속삭였다. 아빠 엄마는요? 민수는 잠시 말을 잊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아내를 붙잡고 싶은 욕망과 현실적인 위험 사이에서 갈등이 일렁였다. 지금은 너희가 안전한 게 중요해, 알겠니? 민수가 조심스레 말했다. 지우는 이해하려 애썼지만 눈빛에는 여전히 엄마를 향한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준호는 작은 몸을 아빠에게 붙이며 무언의 안정을 찾았다. 민수는 아이들을 보며 다짐했다. 지금은 아내를 설득하려 해서는 안 된다. 선영은 여전히 공동체 안에 남아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고 완전히 교리에 몰입한 상태였다. 민수는 경찰의 안전한 공간으로 이동하며 현실을 받아들였다. 아내를 구출하는 것은 아직 불가능했다. 그는 아이들을 지켜내는 것만이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임을 깨달았다. 차 안에서 민수는 숨을 고르며 주변을 살폈다. 아이들은 점점 안정을 찾았지만 마음속 불안은 가시지 않았다. 지우는 엄마 언제 돌아오실까라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민수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엄마는 지금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 하지만 넌 절대 혼자가 아니야. 그 순간 그는 가족을 지키는 책임감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새삼 느꼈다. 아이들을 안전하게 데리고 나왔지만 가족의 균열은 여전히 깊게 남아 있었다.
민수는 차창 밖을 바라보며 스스로 다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를 지켜낼 거야. 엄마와는 나중에라도. 아이들은 점점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멈추려 애썼다. 준호는 작은 손으로 민수의 손을 꼭 잡았다. 지우는 아빠를 바라보며 용기를 내기 시작했다. 민수는 아이들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그들의 안전과 마음을 지키는 것이 이제 그의 모든 목표였다. 경찰은 민수를 안전한 공간으로 안내하며 주변을 철저히 경계했다. 민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마음속 긴장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 그는 아내가 집단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떠올리며 복잡한 감정을 억눌렀다. 민수는 아이들에게 속삭였다. 이제 안전해. 아빠가 지켜줄게. 두려워하지 마. 아이들은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지만 눈빛 속에는 엄마를 향한 그리움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날 밤 민수는 차 안에서 아이들을 품에 안고 잠시 눈을 감았다. 마음속에서는 아내를 향한 아쉬움과 미련이 밀려왔지만 지금은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이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이 선택은 돌이킬 수 없지만 너희를 지켜야 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몇 년이 지나고 민수와 아이들은 완전히 새로운 도시로 이사했다. 낯선 거리와 새로운 학교, 새로운 집은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었다. 민수는 낮에는 직장, 밤에는 아이들을 돌보며 바쁘게 하루를 보냈다. 지우는 사춘기에 접어들며 여전히 엄마의 부재를 마음속으로 곱씹었지만 점점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준호는 천진난만한 웃음을 되찾았지만 가끔 엄마의 이름을 무심히 불러 마음을 울렸다. 민수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매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아침에 일어나 함께 아침을 먹고 학교에 데려다주고 저녁에는 숙제를 도와주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그는 과거의 상처와 후회가 여전히 마음 깊숙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아이들을 지키고 성장시키는 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임을 깨달았다. 지우는 가끔 아빠에게 몰래 일기를 쓰며 마음속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엄마를 그리워하는 마음과 동시에 새로운 삶에 적응하는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민수는 지훈의 마음을 이해하며 그녀가 스스로 생각하고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조용히 지켜주었다. 준호는 여전히 밝았지만 엄마에 대한 기억을 물끄러미 떠올리며 민수의 품을 찾아왔다. 집안은 작은 웃음소리와 대화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민수는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라도록 최선을 다하며 과거의 그림자를 뒤로 한 채 하루하루를 살아갔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아내에 대한 미련과 상실감이 남아 있었다. 가족 사진 속 선영의 얼굴은 늘 공허하게 남아 민수의 눈시울을 붉히게 했다. 시간이 흘러도 민수는 아이들과의 일상을 소중히 여기며 과거의 아픔이 현재의 삶을 갉아먹지 않도록 노력했다. 지우는 아빠와 함께 걷는 길에서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고 준호는 아빠와 장난을 치며 평범한 행복을 느꼈다. 민수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제공하며 안전과 사랑을 지키기 위해 힘썼다. 그러나 운명은 여전히 잔혹하게 민수의 마음속을 시험했다. 가끔 거리에서 혹은 아이들과 함께하는 순간에 민수는 아내와 비슷한 실루엣을 발견하곤 했다. 마음이 흔들렸지만 그는 곧 현실을 받아들이며 아이들에게 집중했다. 가족의 균열은 여전히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지만 최소한 아이들은 안전하게 성장하고 있었다. 민수는 밤마다 아이들을 품에 안고 속삭였다. 이제 너희가 먼저야. 아빠가 지켜줄게. 아이들은 안도의 숨을 내쉬며
민수의 품에서 잠들었다. 민수는 과거의 아픔을 떠올리면서도 지금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겼다. 새로운 삶은 쉽지 않았지만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아이들이 웃고 학교와 친구 속에서 자신감을 쌓아가는 모습을 보며 살아가는 힘을 얻었다. 과거의 상처는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지만 아이들과 함께하는 현재가 그에게 살아갈 이유를 주었다. 그날 밤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하늘에는 작은 별빛이 반짝였다. 그는 아이들을 꼭 안고 속삭였다. 우린 아직 살아있어. 앞으로도 함께할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고 아이들의 숨소리를 들으며 민수는 새로운 삶과 희망을 조금씩 받아들였다. 새벽의 창밖은 은은한 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민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아이들은 옆방에서 잠들어 있었고 집안은 평온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아내 선영에 대한 그리움과 복잡한 감정이 일렁였다. 그는 지난 몇 년간 겪은 사건들을 떠올렸다. 장인과 장모의 죽음, 아내의 종교 몰입, 아이들과 함께 떠난 그 순간, 잠입과 구출 작전까지 모든 것이 꿈처럼 스쳐 지나갔다. 민수는 가슴 깊은 곳에서 긴 한숨을 내쉬었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라며 웃고 있는 지금의 현실이 그에게 살아갈 힘을 주었다. 그날 아침 민수는 학교에 아이들을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길에 낯선 기운을 느꼈다. 거리 건너편 희미한 실루엣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순간적으로 마음이 얼어붙었다. 그 실루엣은 아내를 닮아 있었다. 선영일까? 아니면 단순한 그림자일까? 민수는 차를 멈추고 눈을 가늘게 떴다. 실루엣은 움직이지 않고 마치 민수를 바라보는 듯한 기운을 풍겼다. 마음이 조여왔지만 민수는 단호하게 아이들을 떠올렸다. 지금은 아니야. 우린 먼저 아이들을 지켜야 해. 그는 차문을 닫고 시선을 돌렸다. 아내가 그의 선택과 다르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수는 마음속으로 아내에게 작별을 고했다. 그녀는 이제 다른 삶을 살고 있을 것이다. 민수는 후회와 아쉬움을 억누르며 아이들과의 삶에 집중하기로 결심했다. 마음속 그리움과 현실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그의 새로운 과제였다. 아이들과 집에 돌아오자 거실에는 웃음소리가 다시 울렸다. 지우는 숙제를 마치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고 준호는 민수에게 달려와 장난을 걸었다. 민수는 그들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우리는 안전해.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다. 저녁이 되자 민수는 아이들을 품에 안고 저녁밥을 함께 먹었다. 평범한 식사, 평범한 대화, 그러나 민수에게는 값진 순간이었다. 그는 아이들의 웃음 속에서 과거의 상처를 조금씩 잊고 미래의 희망을 발견했다. 밤이 깊어지자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긴 숨을 내쉬었다. 아내는 여전히 그리웠지만 현실 속 아이들과의 삶이 그에게 더 중요한 의미를 주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지금은 여기,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민수는 아이들을 재우고 조용히 소파에 앉아 희미한 별빛을 바라보았다. 그 별빛 속에서 가족을 지키고 살아온 모든 순간이 반짝이고 있었다. 민수는 마음속으로 고요히 다짐했다. 앞으로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가족과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고. 마지막으로 민수의 시선이 창밖 어슴푸레한 실루엣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여전히 그의 삶 속에 그림자처럼 존재했지만 이제는 두려움이 아닌
지나온 시간의 흔적으로 남아 있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을 굳게 다지고 아이들의 숨소리를 들으며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다.